반갑습니다. 수 엔지니어링의 상열 이사입니다. 어, 일전에 그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올해 개정된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의 개정 내용과, 그리고 생태자연도가 어떻게 고시가 되고 또 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 2023년 4월 6일 날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크게 그 16조와 17조에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바뀐 부분은 정기 고시 기간이 생태원의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에서 그 생태자연도를 정기 고시안이라고 해서 공고하는 기간이 좀 일정치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건 열람 공고 시기를 매년 2월 말까지로 명시를 하고, 국민들이 열람 공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정기 고시 부분입니다. 매년 2월 말에 정기 고시 내용을 고시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신청 시 제출할 자연환경 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그 이신청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개정 이유가 이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연환경 조사의 항목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이 신청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조사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조사 분야가 동식물, 식생, 지형으로 세 개의 분야임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지 조사 분야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또 개선했습니다. 제 17조에서 개정을 하였는데요. 개정 이유가 이 신청에 따른 생태원의 현지 조사 시 조사 분야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분야 선정 및 항목 축소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개정 내용은 현지 조사 분야 선정 시에 이의신청 서류와 해당 권역의 멸종위기종 및 최신 생태 정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 분야를 선정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개정을 했던 부분, 이 내용이 올해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에 따라서 작성되는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작성 지침 제3조를 보시면 작성 원칙에 생태자연도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조사업 및 자료의 제출 기한은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별표 1을 보시면 지금 그림과 같이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 사업입니다. 즉 국립생태원에서 그 전국에 그 조사되어 있는 자연환경 분야에 조사되어 있는 많은 연구 과제들을 자료를 취합을 하는데, 그 취합하는 대상의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를 명시를 한 겁니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들, 내륙습 지정밀 조사,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 조사 등등, 이러한 조사들을 조사 결과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4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국립생태원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자연도의 그 평가 항목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크게 네 가지 항목입니다. 식생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러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표시는 실선과 격자를 병행해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를 보시려고 하면 환경공간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환경공간정보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생태자연도 콘텐츠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국을 1대 25,000 지도로 다 구획을 나눠놨습니다. 그 각 구획을 나눠놓은 이 각각의 하나의 셀이 도엽명을 지정했고 도엽번호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있는 양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으로 해서 양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2022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는 생태자연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PDF 파일 말고도 셰프 파일로 자료를 받아서 GIS에서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생태자연도의 표시는 대부분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선은 주로 이제 식생과 습지 지역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군락을 경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되고, 이러한 자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격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동물들 위주로 분포한다라고, 동물들과 식물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 종들이 분포하는 지역을 이렇게 격자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격자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야생물 2급에 해당되는 종의 서식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250 곱하기 250 메타의 격자 하나로 표시를 하고, 만약에 1급에 해당되는 종이다 라고 하면 그 격자 하나를 가운데로 양옆으로 8개의 격자를 해서 총 9개의 격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해서 그 작성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러면 이러한 등급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각 1등급의 작성 기준, 2등급, 3등급 별도 관리 지역에 대한 작성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으니 지침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정기고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기고시 부분에서 제일 명확하게 이제 바뀐 것이 국립생태원장은 생태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에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연합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고 공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생태자연도 공고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기 고시안이 올해 2월 말 28일 날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고시되는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언제 고시될지 항상 이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2월 말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년 초 2월 말쯤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생태자연도가 이제 고시가 되고 나면 정기고시 때뿐만 아니라 수시고시도 있습니다. 수시고시는 정기고시 때 말고도 언제든지 생태자연도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정기고시나 수시고시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기고시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45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5일 동안 공고를 할 때 그 사이에 이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기고시나 수시고시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생태원에서 이제 이 지역이 합당하게 이의신청을 받을 지역인지, 받아도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조사한 신청한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하고 나서 반려할 사항이 없다든지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하고, 접수가 되고 나면 이제 실사를 하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사된 결과를 가지고 변경안에 대해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고시를 14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국민열람을 합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국민열람 공고를 할 때 그 사이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재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 그런 재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14일 동안 고시를 하고 나서 환경부로 넘겨서 환경부에서 30일 이내에 관부에 게재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한 절차를 지금 환경부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시면 절차 부분이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생태자연도가 25,000도 도엽에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 현장에 갔을 때 좀 현장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산지 지역이라든지 습지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뭐 산지 가장자리 지역이라든지 일부 훼손이 되어 있던 지역인데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 축척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생태본에서는 그 수정 보완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작성 지침에 보시면 제10조 등급평가의 최소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거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 면적은 2,500제곱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의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의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먼저 그 토지 소유주, 만약에 내가 가진 땅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한다든지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의 그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도 포함을 해야 되고 각 지번별로,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서와 그리고 자연환경 조사 보고서라 해서 1계정 이상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한 소견서와 조사한 결과, 자연환경 조사 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면 좀 보낸다, 추가한다든지 해서 그런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환경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기가 안 맞아서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6월에서 8월, 뭐 5월이나 6월쯤에 그 산란을 위해서 울음을 운다든지 아니면 동면에 깨어나서 활동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사하기 어려운 멸종위기종들이 있겠죠. 아니면 또 예로 들면 여름철새 붉은 배세매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새들, 이렇게 도래하는 시기가 다를 때에는 그 도래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적어도 좀 많이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서류가 준비가 되면, 예전에는 그 시도지사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생태원으로 이메일로 접수도 가능하고 문서 24로 해서 접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그것도 충분히,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아마 접수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민간에서 할 때는 문서 24라든지 아니면 그 생태원 이메일로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청인이 제출을 하게 되면 생태원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해서 접수를 성립을 시킬지 반려할지 보완해서 할지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생태원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출장 일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서를 정리 취합을 해서 조사 결과를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작성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환경부에서는 이제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보완을 국민연락 공고를 14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하고 나서 다른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보완 고시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까지 걸리는 게 생태원에서는 120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일이라고 하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장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생태원에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자연도 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원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것도 겨울철에는 겨울철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도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식물상이라든지 동물상이 활성한 그 왕성한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3월에서 10월 사이는 실사를 나오지만 그 이후 시기에는 실사를 거의 못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도 관찰할 수 있는 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청한 기간에 이 신청을 만약에 10월 달에 아니 8월 달에 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조수되어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일정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 이신청이 되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관보 게재를 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게 이제 환경부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보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도 참여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전문가분들도 오셔서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이 신청이 받아질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신청에 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주변에 있는 뭐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자연생태계 조사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컨설팅을 미리 받아보시고 그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그 이 신청에 대해서 일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태자연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 개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정량화되고 직접적인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만큼은 정말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태자연도의 작성이나 지침이나 그리고 그 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하시는 분들,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전원주택을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도 계획을 하셨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컨설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고 생태자연도 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